지 예시이지, 이것은 말 그대로 제가 요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제 생각을 개진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는 거지, 제 단계가 정답이고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오히려 그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더 많이 어필해 주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에게 고지를 드리고요. 자, 보세요. 이제 앞에 그 돈과 관련된 세 권의 책을 읽고 났더니 이제 제가 제 생각들을 약간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했어요. 책을 다 읽고 나서 드는 생각들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원래 진짜 돈이라는 것은 금이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돈이라는 화폐가 없을 때는 금이 지금 현재 돈이 하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금이라는 것은 무겁고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잃어버리고 나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 갑작스럽게 큰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보관증이라는 것을 받았어요. 은행에 금을 갖고 있다는 보관 확인증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금은 위험해서 못 갖고 오지만 보관증을 서로 보여주고 하면서 이제 물물거래 단계,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 보관증이 인간관계에서 오갔단 말이죠. 근데 이 보관증이던 은행권이 나중에 이제 화폐로 바뀌게 된 것이죠. 왜냐? 은행에서 보관 확인증이라는 것을, 개인이 금을 맡긴 사람에게만 이 보관 확인증을 떼줘야 하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약삭빠른 은행들이 이거는 실제로 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은행 자기들만 아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삭빠른 은행이 실제 보관된 금이 없는데도 실제 보관된 금보다 훨씬 많은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은행에 금을 맡긴 고객이 한꺼번에 동시에 같은 날에 금을 찾아가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금보다도 훨씬 많은 보관증을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은행은 더 많은 보관증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이자를 꼬박꼬박 챙겨받으면서 오히려 은행만 부자가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 은행은 금이 한 조각도 없어도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는 금은 없지만 은행이 발행하는 화폐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믿게 되면서 돈이라는 화폐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되셨죠? 따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책에 보면, 그러면 돈과 자본은 과연 같은 것이냐는 거죠.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연주의 티켓을 3.3달러에 세 장씩을 샀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표를 사자마자 친구 두 명이랑 같이 극장 안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그걸 받고 연주회를. 다른 사람은 그 티켓을 사서 극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표를 한 장에 4.4달러씩 받고 팔았어요. 되팔았단 말이죠. 그러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둘 다 똑같이 9.9달러씩을 썼어요. 한 장에 3.3달러니까. 근데 앞에 사람은 연주회장에 들어가서 연주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표값이에요. 근데 뒷사람의 경우 B라는 사람은 9.9달러라는 돈으로 티켓을 사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되팔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썼기 때문에 B라는 사람의
그 9.9달러는 돈이 아니라 자본이 된다는 것이죠. 즉, 자본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그것이 바로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9달러로 또 다른 돈을 사서 12달러에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의 금융 거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이 돈을 펀드나 채권에 투자를 해요. 펀드나 채권도 결국 돈을 빌려주었다라는 은행의 확인증이라는 점에서 지폐와 마찬가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이러한 지금 현재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식의 뿌리 없는 돈이, 뿌리 없는 자본이 돈을 계속 먹어대면서 자본만 몸집을 키우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옛날처럼 금을 맡기고 그 금을 맡기는 것에 대한 확인증이 1대1로 존재한다면은 이런 식의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거품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인증만으로도 말 그대로 자본이 실제 돈을 능가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자본이 점점 몸집을 불리면서 돈들을 흡수해 들어가면서 금융위기가 생기고 그 과정에서 하나라도 틀어지게 된다면은 그 자본의 돈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사태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현재 자본주의의 모습이고 그래서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예로 들어와 볼게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이 지금 10억을 넘어요. 근데 과연 10억이 웃을 만큼 우리 사회가 풍족하고 여러분은 돈이 많으신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지금 20대에 취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0살쯤 되면 과연 여러분이 10억을 모을 수 있을까요?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금 괴로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월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진짜 아빠 엄마 찬스를 쓰지 않는다면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갚기 위해서는 80년간 내 월급을 한 푼도 안 써야지 겨우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을까 말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원성이 자자하고 부동산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시민에게 이 10억이라는 돈은 평생 모아도 손에 쥐기 어려울 만큼의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이 돈이 증권시장이나 부동산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로 돈놀이판으로 들어가서 돈이 돌기, 그 판에서 돈이 돌면서 몸집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몸집이 커진 돈이 아파트, 부동산을 투자로 옮겨가면서 아파트 값이 그 몸집이 커진 그 녀석의 비율만큼 맞춰주기 위해서 점점 아파트 값만, 부동산만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놀이할 종잣돈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돈을 불러서 이자를 챙겨서 더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 돈놀이할 종잣돈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등바등 해봤자 결국 월급 가지고는 몇 푼 못 모을 뿐만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와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때요? 결혼을 포기하거나 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취업도 힘든 상황이고 취업 시장도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진짜 한숨이 나올 만큼 많은 걱정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이렇게 끝인가라는 비관적인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돈은 원래대로라면은 그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이 돈이 피처럼 돌고 돌아야 하는데 요즘의 돈이 심장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놓고 돈을 먹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돈이 더 많아져 가지고 그렇게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돈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이 금융상품으로 우르르 몰려가거나 부동산으로 몰려들거나 이렇게 하면서 금융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라든지 그로 인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내고 하면서 이 판을 더 이상 돈놀이 판을 키우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이 자본이 아니라 원래 피처럼 돈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어, 조금 전에 생각한 그래서 이러한 자본의 역할, 돈이 자본의 역할뿐만 아니라 돈으로서의 원래 피처럼 돈은 이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은 없나라고 했을 때에 좀 사실은 돈의 유토피아와 같은 실험이었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교환권의 역할만을 담당하던 원래의 기능을 수행했던 실험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라민 은행 이야기라는 겁니다. 한때 이 그라민 은행 이야기가 이 그라민 은행을 만든 경제학자인 유누스가 뭐 사기꾼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도 한때 있기는 했어요. 그치만은 결국은 법원에서 이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는데 일단 요 책의 한정에서만 그 다음에 어쨌든 이런 식의 좀 긍정적인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주변에서 자본가들이 좀 누명을 씌우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요 책 안에 있는 내용들로 연결을 해드린다면은 이 방글라데시의 경제학자 무함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그라민 은행을 세웁니다. 이 그라민 은행은 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사람에게 무담보 대출 사업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보증이나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업인데, 즉 원래의 돈의 기능처럼 혈액과 같이 같아야 할 돈의 역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도 긴가민가 하면서 이 은행을 출발시켰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출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학비나 사업 미천을 빌릴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뒤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 이 사람을 믿고 학비를 빌려주거나 사업 미천을 빌려준다면은 이 사람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 당시에 그라민은행에 돈을 되갚는 비율은 가난한 사람에게 보증 없이 빌려줬는데도 2008년에 돈을 갚는 비율이 98%였다는 거예요. 즉 담보 대신에 사람들의 눈을 서로가 믿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담보 없이 무담보로 대출을 하는 대신에 그라민은행은 돈을 빌린 사람들을
5명을 한 조로 묶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웠습니다. 만약에 이 5명이 한 조인데요.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출을 갚지 못하면은 나머지 4사람이 돈을 빌리지 못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들끼리 서로 잘 되도록 도와야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명이 돈을 조금 빌려요. 근데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자를 못 내거나 대출 원금을 조금이라도 갚지 않는다면 나머지 4명이 더 이상 은행에서 이 대출을 유지하거나 빌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5명에게 자기 사업은 아니지만 연대 책임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칫 열심히 하지 않아서 대출을 못 갚게 되면 나머지 4명에게 민폐를 끼치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자기 조에 속한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가서 최선을 다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이 대출을 갚게끔, 그래서 서로가 잘 되게끔 상생의 효과를 불러왔다는 것이죠. 부자들에게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해 줬고요. 이자율은 16%였습니다.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방글라데시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담보가 없었기 때문에 이자를 50%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릴 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담보자에게는 은행에서 대출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 유누스가 자기가 최대한 낮출 수 있을 만큼 낮춘 것이 이제 16% 정도의 이자를 받고서 이 일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돈이 피처럼 남아도는 곳,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부족한 곳, 가난한 사람들이 에게 대출할 수 있는 곳으로 돈이 돌게 했고, 현재 30년 가까이 건강하게 이 그라민 은행이 굴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본주의가 지금처럼 위기 없이 존재하려면은 돈은 지금처럼 뭐 증권이나 펀드나 채권에 들어가서 자본이 되어서 몸집을 불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서 돈의 원래 기능인 교환권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없는 사람에게도 자유롭게 대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기회를 가난한 사람에게도 부자만큼의 자유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두 번쯤은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돈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돈과 관련해서 제안했던 요 3가지 책들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돈이 무엇이고 자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화폐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띠는 것, 그 다음에 이상적인 돈의 유토피아라고 한다면은 돈이 돌게끔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그라민 은행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사실은 지금 현재 한때 뭐 이게 도박처럼 이야기되었지만은 뭐 짧은 기간 안은 아니지만은 미래의 돈은 아마도 그 우리가 지금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거나 핸드폰 안에 충전을 하거나 뭐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나 뭐 이런 식의 활용을 하는 것처럼 지폐나 화폐 모양을 갖지 않은 어떠한 다른 모양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도 어렴풋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돈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할 거고, 돈의 미래의 형태라든지, 돈이 가지는 역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돈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돈의 부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돈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자본주의가 무리 없이 이렇게 유지될 것인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 돈으로 인해서 불행하지 않고 나머지 생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을 좀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덧붙이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돈으로 하셔도 되고 무료 인터넷